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지금 대변인 하시던 네. 장 대변인. 네. 장 대변인이 사실은 막 피치를 올리면서 계속 잘 나갔죠. 그리고 특검 연장해야 되겠다고. 아니 그리고 뭐 청문회에서도 상당히 압박했죠. 그래서 네. 많은 중요한 진술도 의미 있는 진술도 얻어내고. 뭐라고까지 했냐면 특검 연장 만약에 황교안 대행이 안 해주면 본인이 바른정당 전원에 서명을 받아서 특검 연장 본인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굉장히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다음 날 갑자기 사건이 터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뭐 의원직 사퇴까지 몰려가는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새누리당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네. 자유당이죠 뭐. 네. 자유당이라고 하시니까 요 시간만큼은 그럼 자유당이라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불러달라고 하는 대로 불러주는 게 맞긴 한데 한국당은 좀 이상해요. 한국당은 미국당 있나요? 아니 뭐 대한민국 전체가 자기들 같이 얘기하니까 그건 좀 프랑스당 들어본 적 적절치 없는데.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당 이거 없잖아요. 그걸 또 사용해도 된다고 또 허락한 기관은 또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짜 이상한 거예요. 한국당 하면 우리 모두가 그 당 당원 같잖아요. 말레이시아당 5천만 국민이. 네. 5천만 국민을 그 당 당원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찬성 아닙니다. 뭐 그건 그 당의 노림수죠. 여하간 여기서는 그러면 잠시 자유당이죠. 예. 의원님 어디에 따라 자유당을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게 저의 취미였고 오랜 세월 쳐다봤는데 장재원 의원은 지나치게 절묘한 타이밍에 이렇게 가시는구나. 그리고 다들 이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 트위터에 올린 친구들의 글인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든 친구들이 한꺼번에 거의 총궐기를 타이밍 맞춰서 잘 했을까? 그건 상당히 일어나기 어려운 가능성 제로 이벤트 아니에요? 다들 이제 여의도 또 참새들 얘기를 하면 이거 뭔가 정보를 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기는 빅브라더 같은 존재인 사정기관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터뜨렸다 보내려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들 해요. 여의도에서는. 심지어 언론인들까지도 밥 먹은 데 가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관 정확한 이름이 어디죠? 그건 뭐 또 얘기하면 또 그 기관이 우리 아니다. 뭐 그런 이름 앞에 한자가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국자가요? 네. 그런 국방일보?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의도에서 심지어 언론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식사 자리에 갔더니 언론인들 한 5-6명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다 비슷하구나. 뭔가 이상하다. 장재현 의원이 국방일보에 의해서 하여튼 국자 들어가는 기관에 의해서 난 설이 있죠. 그런 설들이 파다하다. 지금 파다해요. 아니 그리고 장재현 의원의 경우는 보면 아이를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모도 놀래가지고 지금 멘붕인데 이제 거기다가 대고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본인이 이미 먼저 그 얘기가 터지자마자 온갖 직함에서 이제 내려왔잖아요. 대변인도 내려놓고 부산 시당위원장도 내려놓고 이제 그리고 본인은 이제 아이를 먼저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지나치게 절묘한 타이밍인 거죠. 절묘한 타이밍이죠. 그러면서 바른정당이 가장 활발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이제 막 들라 그러는데 또 누가 날개를 꺾었어요. 공세적으로 이제 그 자유당을 압박하던 그래서 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언론 노출이 바른정당이 줄어드는 효과를 안 그랬으면 장재현 의원 오늘도 남아 인터뷰 저희가 했을 텐데 저희가 인터뷰 요청해도 이제 당분간은 못 나온다고 거죠. 스스로는. 예. 근데 어쨌든 어떤 기관이라고요? 이 모든 정보를 들여다보는 기관이 아니냐. 그런 정보기관의 작업의 결과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들을 여의도에서는 가지고 있다. 다들.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냥 입 모아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들은 그런 의구심을 가진 수밖에 없죠. 너무 지나치게 절묘한 타이밍이고. 그리고 그건 굉장히 이제 사적인 정보인데 한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의구심을 가질 만하고. 두 번째로 제가 같이 오늘 꼭 얘기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바른정당의 장제원 의원 아들 건인데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 뭐 SNS상에 어떤 논란을 일으켰다. 근데 뭔가 좀 공작의 냄새가 난다는 제보들이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장제원 의원 아들이 무슨 래퍼 경연대회 같은데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지금 본선 나가려고 준비했었나 보죠? 글쎄 뭐 이렇게 음악을 하는 친구다. 예. 라는 건데 지금 얘기가 된 거는 성매매와 관련된 의혹을 받는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장제원 의원이 뭘 또 글을 올렸어요. 이건 사과도 아니고 해명도 아니고 도대체 뭔 소린가. 좀 그래서 뭐 음악하면 이래도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또 글을 올리고 뭐 그렇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 장제원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아들은 좀 별개의 것일 수는 있어요. 그렇기는 하나 장제원 의원의 태도는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어떤 느낌으로 또 바라봤냐면 장제원 의원이요. 새누리당 분당 과정에서의 주도적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바른정당의 대변인도 맡았었고요. 그리고 청문회 때는 어떤 야당 의원보다 더 야당스러웠던 인물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김어준 파파이스에도 나왔었고. 그렇죠. 그리고 김어준 뉴스공장도 사실상 고정 출연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죠. 사실 저는 원래 예전에 장제원 이번 국회 때 새로 들어온 거거든요. 맞아요. 그 장제원이 누구를 떨어뜨리고 들어왔냐면은 문재인 후보의 지역구에 문재인 대표가 출마를 안 하면서 배재정 의원 지역구에서 배재정 의원 떨어뜨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공천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선수조 지역구였잖아. 또 거기가 그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주류로부터 밀려난 장제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느낌이 안 좋았었는데 물론 정치인들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탈색을 좀 하죠. 근데 문제는 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치명적인 타격 입히기 그런 팀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정치인들의 가족들의 SNS 같은 걸 다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그런 것들이 밖으로 터져나온 거라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듣고 어쨌든 장제훈이라는 사람 제가 한번 당해봤잖아요. 적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또 우리 쪽으로 와서 비슷하게 우리 쪽 편에 서서 탄핵을 주도한 것 보고 역시 좀 보통 놈이 아니라 비상한 놈이다.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이 야권에 있었다면 이 말빨이 장난 아니에요. 정말 카리스마가 있더라고. 실제 앞에서 보니까 저한테 한번 그 백남기 어르신 청문회 때 공격했잖아요. 저를. 그래서 제 입을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분이 바로 이 장제원 의원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바른정당으로 갔을 때 굉장히 지금 탄핵 정국의 선동적인 그리고 우호적인 탄핵 정국의 우호적인 발언들을 해와서 좀 저도 좀 내심 우호적인 편은 있었으나 어쨌든 탄핵을 주도한 새누리당 내의 구성원들, 새누리당 내 구성원들의 바른정당 소속들, 특히 그 다음에 이런 의원들을 누군가가 지금 죽이기 위한 작업을 한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의혹을 넘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는 이런 작은 사건들이 대두되기가 어렵거든요. 새누리당 친박들은 지들이 성매매하고 다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지금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지 않냐는 의혹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저도 이제 바른정당도 바로 소멸될 거라고. 근데 이번에 저희 촛불혁명이 얼마나 무섭냐면 어쨌든 그냥 사과하고 당에서 맡은 직책들을 내려놓지 않아도 될 사건입니다. 국민적 정서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이 사건이 터졌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니네들도 책임이 있잖아라고 생각하는 바른정당의 사람들이 이런 그 자제분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있게 물러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바른정당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지지도도 맞아요. 후보도 못 올라가죠. 당 지지도로 지금 그렇죠. 정의당한테까지 밀리더만. 네, 이런 식으로 대선 치렀다가는 그 본전도 못 찾아요 지금. 아니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빠르게 장제원 의원이 결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근데 저는 높이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래퍼인 장용준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조건 만남이라고 얘기되는 성매매를 이제 뭐 했었다는 거잖아요, 얘기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뭐 해명인지 사과인지를 하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무슨 용준이를 많이 아프게 한 것 같다는 둥,
내가 뭔가 용준이가 이 아픔을 딛고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뭐 아버지로서 다 잘 노력을 하겠다는 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 좀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아픔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안 자체가 성매매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그러니까 아들의 과오와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아픔이니 뭐니 하는 말로 두루뭉술이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성매매가 범죄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또 지금 얘기하는 것과 같은 내가 뭔가 당했다 라는 식의 이해 정도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성매매는 큰 범죄인 건 맞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래퍼와 관련해서 모략이 있는 것 같다고 사회적 의제로 던진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 정당화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장제원 의원의 태도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쪽 부류 새누리당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네. 민주적이라고 해서 뛰쳐나오는 사람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바른정당이 이 사람들의 세를 약화시키고 법요건 하나 모아야 되는 집단 입장에서는 선 놓고 있지만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그냥 사실 알고 보면 이 친구 장용준 이 친구만 해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텔레비 몇 번 나온 엠넷에 이제 래퍼로 오디션에 나왔죠. 잠깐 나왔다 그래서 막 팔로워가 수십만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무슨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 아젠다로 만들려면 그것을 캡처한 사람이든 그것을 확대시킨 사람이든 거기에 분명히 작업 세력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땡땡년생이면 몇 살이야? 17살, 18살밖에 안 된 친구가 SNS에 그 올렸던 그 말 확실한 그 의미도 아니긴 하지만 마치 그거를 은유한 듯한 류의 얘기를 해갖고 이렇게 불거져 버린 거는 사실은 이게 아들이 피해자인 거야. 아빠가 유명하지 않았으면 이 정도 트윗이 이렇게 사회적 반향을 느낄 수가 없다니까. 아빠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아들 인생 조진 거야. 이게 아들 원망할 필요가 없어. 이건 아빠가. 잘못 가르치긴 했더만 정치인들은요. 우리 옛날에 정봉준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느끼는 게 아버지들이 정치한답시고 자식들 막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아요. 아, 왜? 얘 다니는 국제학교가 세인트폴이라 그래가지고 한 학기 학비가 6,300만 원이야. 참. 잘 가르쳤네 아주.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지금 대변인 하시던 네. 장 대변인. 네. 장 대변인이 사실은 막 피치를 올리면서 계속 잘 나갔죠. 그리고 특검 연장해야 되겠다고. 아니 그리고 뭐 청문회에서도 상당히 압박했죠. 그래서 네. 많은 중요한 진술도 의미 있는 진술도 얻어내고. 뭐라고까지 했냐면 특검 연장 만약에 황교안 대행이 안 해주면 본인이 바른정당 전원에 서명을 받아서 특검 연장 본인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굉장히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다음 날 갑자기 사건이 터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뭐 의원직 사퇴까지 몰려가는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새누리당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네. 자유당이죠 뭐. 네, 네. 자유당이라고 하시니까 네. 요 시간만큼은 그럼 자유당이라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불러달라고 하는 대로 불러주는 게 맞긴 한데 한국당은 좀 이상해요. 한국당은 미국당 있나요? 아니 뭐 대한민국 전체가 자기들 같이 얘기하니까 그건 좀 프랑스당 들어본 적 적절치 없는데.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당 이거 네. 없잖아요. 그걸 또 사용해도 된다고 또 허락한 기관은 또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짜 이상한 거예요. 한국당 이런 하면 것은. 우리 모두가 그 당 당원 같잖아요. 말레이시아당. 5천만 국민이. 네. 5천만 국민을 그 당 당원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찬성 아닙니다. 뭐 그건 그 당의 노림수죠. 여하간 여기서는 그러면 잠시 자유당이죠. 예. 의원님 어디에 따라 자유당을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게 저의 취미였고 오랜 세월 쳐다봤는데 장재원 의원은
지나치게 절묘한 타이밍에 이렇게 가시는구나. 그리고 다들 이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 트위터에 올린 친구들의 글인데 예. 이 사람 저 사람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모든 친구들이 한꺼번에 거의 총걸기를 타이밍 맞춰서 잘 했을까? 예. 그건 상당히 일어나기 어려운 가능성 제로 이벤트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들 이제 여의도 또 참새들 얘기를 하면 참새들. 이거 뭔가 국방일보에 의해서. 예, 하여튼 국자 들어가는 기간에 기관에 의해서 난 설이 있죠. 예. 예. 그런 설들이 파다하다. 지금 파다해요. 아니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경우는 보면 아니 부모 아이를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모도 놀래가지고 지금 멘붕인데 이제 거기다가 대고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본인이 이미 먼저 그 얘기가 터지자마자 네. 온갖 직함에서 이제 내려왔잖아요. 예. 대변인도 내려놓고 부산 시당위원장도 내려놓고 이제 그리고 본인은 이제 아이를 먼저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가 잘못된 길에서 정보를 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기는 빅브라더 같은 존재인 사정기관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터트렸다 보내려고. 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들 해요. 여의도에서는. 심지어 언론인들까지도 밥 먹은 데 가니까 그런 얘기 기관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이름이 어디죠? 아, 그건 뭐 또 얘기하면 또 그 기관이 우리 아니다. 뭐 그런 이름 앞에 한자가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아, 네. 안 돼요. 국자가요? 네. 아, 그런 국방일보?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여의도에서 심지어 언론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식사 자리에 갔더니 언론인들 한 5-6명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다 비슷하구나. 뭔가 이상하다. 장제원 의원이